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2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인수에 다녀왔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이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확실하게 강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5만 소방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도 신형 전술유도탄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6번째 군사도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하루빨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뭐 안 돼요? 네. 좀더 다시 할까? 아닙니다. 하시면 돼요.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를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 두 열강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호르무즈 해역 파병, 방위비 분담금 중액 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이 몇 달 내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발언했고, 중국은 즉각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로 또다시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환율 전쟁으로 번진 미중 무역 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한때 1900선이 붕괴될 정도로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3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과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겨내야 할 때 나라 안팎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낙관론을 넘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은 따라잡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나 경쟁력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발상,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반대 운동과 그 길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와 행동이 뒷발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안전조치 강화가 계획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와 파기가 정부 차원에서조차 검토되고 있고 도쿄올림픽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은 노재팬 깃발을 달았다가 상인들의 항의를 첨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그 길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계를 보이고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일본을 이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냉정한 판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 감정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익을 행차하게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는 국가의 존립 기반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그 길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는 국민 여러분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에서는 무너진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대일관계에서 외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외교 능력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소통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로 외교관 및 전문가 그룹을 복원해서 비상 대책기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저의 제안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그 대책으로 1+1이다, 기금 조성이다, 1+1+알파다, 국가가 개입하는 2+1이다,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가야 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배상, 돈 갖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민족의 민족 정신, 도덕적인 무언성을 제대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성명 발표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식민불법.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선언. 이렇게 3개 사항으로 구성된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식민 지배는 불법적인 강정으로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 물질적인 요구는 이제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식민 지배와 연관된 피해자의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도 성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역사가 잘못됐다. 일본은 반성하고 사죄해라. 우리는 그러나 돈을 받지는 않겠다.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행한 전후 처리 방식도 이러했습니다. 이덕 보원이라고 배송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뒤에 방대한 대중 ODA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했던 선언, 그것으로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일본에 대한 진상규명 플러스 사죄 반성 플러스 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풀게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발상으로 이제 한일 관계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명에 앞서서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 조율은 필수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리 대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본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해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계속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 고성만 같은 거대 양당은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건설적이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줄 것을 거대 양당에게 고소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